네, 2부 돌아왔습니다. 네, 2부는 저희 이백 시즌 1 끝나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IT 레전드,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IT의 구루들의 인생을 한번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IT 레전드 첫 편으로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실존 모델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장님,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아유, 제일 어려운 걸로 해야지. 한 줄 요약.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호모 사피엔스 역대 후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천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열정적인 천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네, 그럽시다. 네. 그러니까 머스크는 우리가 IT 레전드 첫 인물로 내세운 이유가 일단 이 사람은 레벨이 다릅니다. 아, 레벨우가 다른 사람이다. 기존에 뭐 IT 하면 떠오르는 천재들 몇몇 있죠.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멀리 좀 더 가면 뭐 토마스 에디슨도 있을 거고. 근데 앨런 머스크는 이 빌 게이츠나 잡스는 사실 뭐 천재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목적이 남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돈을 벌기 위함, 어떤 자기의 입신양명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잡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심하죠. 살아생전에서부터 뭐 기부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저기 사망할 당시에도 그게 굉장히 잡스는 화제였어요. 아, 그래요? 이 잡스의 천문학적인 재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거의 비밀로 붙였는데, 뭐 듣기로는 그 부인과 딸내미가 있나 봐요. 딸내미가. 예, 있죠. 그 두 사람에게 거의 모든 거를 물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 에디슨도 마찬가지고 어떤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그런 천재들이었던 반면 머스크는 인류의 번영.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취자들도 아마 뻥졌을지도 몰라요. 인류의 번영? 미래를 걱정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는 겁니다. 화성으로? 네. 되게 무슨 SF 영화 같은 얘기죠? 그 옛날에 아놀드 슈왈체제네거가 나왔던 토탈 리콜? 네. 그러니까 화성으로 보내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머스크의 주장은 이래요. 지금 글로벌 지구촌의 인구가 내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50억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60억이라는 거예요. 그새 10억이 늘었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제 근데 더. 10년 뒤, 20년 뒤에는 80억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구가. 네네네. 그럼 일단 땅덩어리가, 사람이 설 수 있는 땅덩어리가 일단 없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화석 연료를 계속 쓸 경우에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다. 자원이 고갈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석탄과 석유를 지금까지 떼온 것만으로도 기후 변화가 지금 엄청나게 심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더 할 것인데 80억 인구를 따뜻하게 하고 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럼 그때 아마 지구가 멸망을 할 거다. 지구는 살더라도 인류가 번식이 끝날 것이다. 20년이면 언제야? 지금 2014년이니까 2034년. 네. 어우, 그럼 나 저 환갑도 되기 전이에요. 지금 환갑 되기 1년 전인데 이게. 환갑잔치도 못 해보고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머스크는 그러면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야 되는데 80억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게 그럼 인류의 멸망이 20년이라면 이거를 좀 더 늘려보자. 40년, 50년으로 늘리면서 그 전에 이제 좀 현금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먼저 화성으로 보내주고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생각한 게 이제 테슬라 뭐 이런 거죠. 갑자기 그 2014인가? 그 영화가 생각나네. 존 쿠삭이 나와가지고 그 노화의 방지에 못 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일단 한번 만들어서 지금 그 가솔린이나 경유로 가는 차를 요것만 바꿔줘도 지구가 상당수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장에는 나왔죠. 그 전기자동차가.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나왔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일단 테슬라의 1호작은
로드스터입니다. 로드스터. 네. 보통 자동차 장르 중에 하나죠. 로드스터. 땅에 딱 붙어가지고 스포츠카죠. 약간 뉴 비틀 같이 생긴 그런 차인데 2명밖에 못 타고 뭐 이런 거를 주로 로드스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타기가 어려운. 테슬라의 로드스터는 실제로 영국에 로투스라는 네. 브랜드가 있죠. 그 로투스의 로드스터를 가져다가 이제 차체와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엔진만 모터로 바꾸고 전기 모터 바꾸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서 이제 만든 거죠. 그게 1호작이죠. 근데 가격이 10만 불이 조금 넘죠? 그럼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최소 1억이라는 거죠. 1억. 근데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1호작을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 차를 네, 선구매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이제 개발에는 정말 많은 난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고 그 유명인들 얘기만 잠깐 하면 빵바리, 브래드 피트, 또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신문에선 그렇게 써.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 주문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자체가 빵 뜨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네네. 자, 하여튼 이렇게 머스크는 되게 엉뚱한 천재. 인류를 화성을 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 천재. 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지난 월드컵 대회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빠가 이제 영국계, 그 엄마가 캐나다계. 근데 이제 아빠가 사업차 이제 남아공에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아빠가 선물을 사줬어. 근데 너무 신기한. 그래서 얘가 컴퓨터 관련 책을 사서 책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반복 독서하고 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대학생보다 컴퓨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그래서 12살 때 블라스터라는 비디오 게임을 $500를 주고 팔았네?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6학년 아니야? 6학년. 네, 그렇죠. 이때부터 얘는 천재적 기질과 함께 사업가의 수완을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천재가 됐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하루에 10시간을 봤다는. 하루에 10시간. 학과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가 좋아하는 책만 드립다 읽는 거야. 그냥 10시간을. 그럼 이게 책을 좀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뭐 위인전, 뭐 소년소녀 명작동화 이런 거 이제 질린다고.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읽어야 될 책을 이때 본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이미 두뇌는 어지간한 대학생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살 때 이 컴퓨터 오락 게임을 만들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코딩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그런 어떤 컴퓨터 OS나 뭐 C++ 뭐 이런 기계어, 어셈블리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알려면은 누가 가르쳐 주나 초등학생한테? 지가 책을 보고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오락용 게임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이 컸어요. 아빠가 보통은 이제 아빠 이거는 왜 이래? 왜? 애들 주특기가 왜? 왜만 그냥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꾸 물어보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 근데 얘 아빠는 단 한 번도 야 귀찮아 엄마한테 물어봐 라든지 네. 저번에 설명해줬는데 왜 또 물어봐 너 뭐 돌대가리냐 뭐 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차분히 그건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 거란다.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 애들이 아빠 왜? 그러면은 귀찮다고 목성을 높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더 희생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애들한테 친절하게 짜증나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대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대답이 맞나 아니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Y를 평생 갖고 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를 마음에 품고 자란 머스크가 캐나다로 가죠. 캐나다의 그 퀸즈대라는 학교가 있는 온타리오주에.
거기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빠가 이때 또 미국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랑 뭐 살려고 그랬는지 공부를 썩 잘해가지고 편입을 합니다. 펜실바니아 주의 와튼 스쿨로 펜실바니아 주립대 와튼 스쿨 M&A로 치면은 거의 뭐 베스트 10에 드는 유명 학교죠. 명문대죠, 명문대.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실리콘밸리 또 스탠포드 대학원을 갑니다. 네. 석사를 따러. 공부 잘하니까 뭐 스탠포드도 그냥 막 들어가. 근데 네. 등록만 해놓고 학교를 안 다녀. 왜요? 이게 내가 이 지금 책 앞에 있을 때가 아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업을 하자 해가지고 24세 때 네. 창업을 합니다. 남동생 남자인데 이름이 킴벌이야. 킴벌. 그래요? 이쁘네요. 그래서 네. 킴벌 머스크랑 집2 JIP 숫자 2 집2라는 인터넷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와 위치 기반한 어떤 인터넷 기업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바로 컴팩에서 삽니다. 컴팩에서 우리 돈으로 4천억을 아니 첫 회사를 4천억에 팔면은 이거 그것도 24살짜리가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4천억이면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28에 팔아요. 28에. 한 4년간 운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4천억을 받고 뭐 동생이랑 나눠주고 뭐 몇몇 주주도 있겠죠? 네.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해서 대략 자기가 250억을 갖습니다. 250억. 또 엑시트를 하고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네, 약간 느낌이 포르노 사이트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엑스닷컴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비슷한 회사가 있어.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인데 네. 맥스 레부친이라는 친구가 만든 컴피니티라는 회사가 네. 있어요. 그래서 합칩니다. 또 이래서 나온 게 페이팔이죠. 그 유명한 페이팔. 페이팔. 네. 미국과 유럽사에선 다들 쓴다는. 페이팔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저도 처음에는 런던에서 처음 알게 돼서 네. 지금도 가끔씩 써요. 우리나라는 워낙 뭐 신용카드나 네. 이 휴대전화로 결제를 많이 하니까 사실 XBX 기반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제가 되죠. 잘 안 쓰실 수 있는데 뭐 직구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거고 이메일로 결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혁신적인 페이 방식이다 보니 이것도 팔립니다. 가격이 무려 15억 달러. 네. 이걸로 이제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6천억. 이베이가 삽니다. 이베이가.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2천억을 땡깁니다. 이 직전에 그 300억, 지금 2천억 하면 2,300억. 은행에 이자 넣으면 또 막 불었겠죠? 그러면 3천억인 거야. 한 재산이. 네. 그리고 뭐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뭐 이랬겠지. 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에 친구들 많고 하니까 주식을 사도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디테일하시네요. 그러면 대략 한 4, 5천억 정도 불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또 엑시트, 두 번째 엑시트를 하고 이번에 뭐 할까 하고 스페이스 X를 만들죠. 스페이스 X는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주선을 발사하는 회사입니다. 2002년 이때가 내가 한참 뺑이 칠 때네. 뭘로 뺑이를 쳐요? 체육부 파견 가가지고 내가 월드컵 때 때문에 축구부로 파견 가가지고 막 히딩크 인터뷰하고 막 그랬을 때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창업 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3천억 땡겨서 재산이 5천억 정도 되면 그것도 20대 후반에 어떻게 합니까? 뭐 안정적인 돈놀이를 하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될 것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든. 그렇죠. 이 5천억이면 사실 놀고 먹잖아. 이게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3대가 거의 매일 쓰기만 해도 다 못 씁니다. 5천억이면 네. 그리고 5천억 중에 반만 2,500억만 은행에 넣어놔도 10대가 먹고 살아요. 이자로만도. 네. 근데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했냐?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특이해요. 그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죠. 드는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사? 응. 우리나라도 항우연? 뭐 그런 거 있죠. 왜? 네네네. 뭐 이소연인가 뭐
그리고 미래부에서 음. 우리 그때 뭡니까 그 로켓 2번 실패하고 3번 만에 성공한 거 있잖아요. 뭐 우리별 이론가. 우리별 일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할 때도 보면 돈이 천문학적인 수천억이 들어갔어요. 발사비만. 네. 삼성도 이거는 한다고 나서기에는 좀. 그래서 우리 저 러시아 애들이랑 합작도 아니지. 돈을 주고 기술을 땡겨온 거 아니야? 산 것도 아니고 대신 해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 이전도 아니고 그냥. 근데 한 개인이 10대가 먹고 살 수 있음에도 새로운 분야 그것도 네네. 한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항공우주 산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아, 배포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때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 그럼 언론에서 그럴 거 아니야. 너 바보 아니냐? 어떻게 일개 민간인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로켓 발사 사업을 하냐? 10분의 1이면 가능하다. 지금의 10분의 1이면. 그리고 이 로켓을 발사를 할 때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지만 그거는 전체 제작비의 0.3%밖에 안 된다. 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세이브를 하면 기존에 뭐 나사나 이런 데서 했던 거에 10분의 1이면 족하다.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초등학교 때 독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주공학을 그새 독학을 해야 했던 거예요. 혼자. 우주공학과 관련된 책을 모조리 섭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의 연구원과 맞짱을 떠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아까 그 캐나다 퀸즈 대학의 2학년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네. 물리학 전공을 했어요. 물리학을. 그러니까 우주공학과 물리학 지식이 짬뽕이 됐어. 그러니까 균형 갖춘 어떤 시각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관점, 엉뚱한 천재의 관점에서 이거를 비용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사나 이런 데서 발칵 뒤집어진 거야.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뭐 돈지랄을 한 거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대국민 사기쇼.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네. 어떤 로켓 발사를 할 때 하청을 5군데를 준 게 드러난 거예요. 아, 그럼 이것도 건설사랑 똑같네요. 네, 하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용이 또 올라가고 네. 또 얘들은 로켓을 하나를 만들 때 하나만 만든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 머스크는 네. 로켓을 만들 때 네. 여러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량이 아닌 대량 생산. 뭐 대량까지 하기는 그렇고 다량을 만드는데 나사 이 새끼들은 일품종 1개 생산이야. 네. 근데 머스크는 일품종 다량 생산이야. 그러니까 원가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지. 그리고 외주를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하니까 중간에 거품이 낄 것도 없고. 중간에 하청업자들이 이제 슈킹 까는 돈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나사나 이런 애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독점 운영을 네.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엄청나게 한 거야. 아, 로비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때 그 저기 누구죠? 그 에너지 그 태양광 네. 대표분 나오셨잖아요. 원자력 발전 원가가 어떻게 되냐? 기삼 씨가 물어봤잖아. 네.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네. 왜냐? 국가 산업이니까. 아무도 몰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사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야. 네, 그렇겠죠. 그러니 100억이면 될 걸 1000억 불러도 아무도 몰라. 그렇다고 뭐 어디서 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도 뭘 알아야 감사를 하지. 네. 이러하니까 네. 샬라샬라샬라 하면 아이씨 뭔 소리야. 그러면 걔들은 그냥 장부 보고 네. 뭐 이거 뭐 어떤 기술적인 네. 그런 흔히 떼먹는 수법 이런 거 있나 없나 이 정도라고. 그렇죠. 모르는 책을 잡아도 뭘 알아야 책을 졌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우리의 머스크 형이 또 창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일조를 한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바로 페이팔 사람들이에요. 페이팔에서 이 머스크 형이 창업을 하기 전에 CEO였어. CEO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 컴피던틱 합병을 한 회사예요. 근데 컴피던틱 여기 쪽 출신의 임원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머스크가 휴가를 갔는데 그 사이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쪽 회사 임원들을 꼬드겨 가지고 뭐 50% 이상 넘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X.com 출신은 배제시키고. 그래서 네. 저 새끼 날려버립시다 해가지고 쫓겨났네. 휴가 간 동안. 그러니까 이 일화를 그러니까 호사가들은 잡스와 너무 비슷하다. 사실 잡스도 대머리인데 머스크도 대머리야. 머스크도 20대부터 이미 머리가 발랑 까졌어. 흔히 말하는 사진을 보니까 허근님 말하는 소갈머리가 없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머스크도 이 새끼도 되게 싸가지가 없어. 아 그래요? 뭐 자기 말 안 듣고 뭐 개기고 이러면 바로 잘라버려. 너 해고. 응? 그리고 일 못하는 직원들은 용서를 안 해. 어이구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말을 잘 들어도 일을 못한다. 그럼 바로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잡스와 너무 유사한 거야. 대머리지, 얼굴도 뭐 그닥 잘생기지 않았지, 그리고 싸가지 없지, 그리고 직원한테 가혹하지. 너무 닮았어. 돈도 많고. 그런데 로켓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05년에 발표를 해요. 우리가 펠컨 1호, 그러니까 스페이스 X의 첫 작품이 펠컨 1호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발사를 합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거꾸로져 실패를 해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아까 서두에 우리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로호죠, 나로호. 나로도 처음 발사했을 때 떨어졌잖아요. 네. 그것처럼 펠컨 1호도 갑자기 올라가다가 이 뭐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엔진이 왜 고장 났냐면 그 엔진 내부에 압력이 뭐 갑자기 떨어지면서 엔진이 멈춰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사를 이제 시도합니다. 2007년, 그러니까 1년 뒤죠. 두 번째 발사를 하는데 또 떨어집니다. 나로호랑 너무 비슷한데 우주 산업이 쉽진 않아요. 뭔가 이 어떤 실패를 통한 성공 이거를 위해서는 두 번은 기본인가 봐요. 그래도 10번만이라도 자신의 기술로 성공시킬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때도 이 머스크는 보통 좌절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발사는 성공적이다. 완벽한 하루는 아니지만 훌륭한 하루였다. 그래서 이 성공한 리더의 공통 분모죠. 낙관적인 사고. 다들 좌절하고 치문해야 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업을 시킨 거죠. 그런데 요때 또 머스크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로켓 발사한다고 지랄하더니 두 번 실패하고 나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펠컨 9호를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펠컨 9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펠컨 1호는 엔진이 하나였는데 이건 9개가 달린 엔진이에요. 근데 추진력이 15배에 달하는 아주 그러니까 펠컨 1호가 마티즈라면 펠컨 9호는 완전 에코스급인 거죠. 그러면서 우주선 드래곤까지 개발 중이다. 드래곤? 고작 로켓 하나 발사 성공 못한 놈이 뭐 펠컨 9호에 뭐 우주선까지 뭐 한다고 막. 아니 이거 우주로 보내지도 못하는 놈이 뭐 이것저것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더라라고 이제 비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2008년이죠. 뭐 로켓도 계속 실패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로드스터 테슬라의 로드스터도 뭐 브래드 피트나 디캐프리오한테 주문을 받아서 인지도를 올려놨는데 네네. 정작 이거를 주문 날짜에 맞춰서 보내줘야 되는데 생산을 못하는 거야. 뭐 변속기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안 와. 와도 생각보다 조립의 어떤 그 숙련도 이런 게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안 올라오는 거야. 이게 빨리빨리 물건을 예정된 만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는 저 새끼 뭐 로켓도 뭐 실패하더니 이제는 차도 이제 뭐 제때 못 만드네. 뭐 또 그러면서 악성 루머가 떠돌아요. 뭐 자본금이 뭐 600만 불밖에 없네. 뭐 이러면서 그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테슬라.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거는 실패를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회사가 잘 나갈 때보다 CEO나 오너는 안 나갈 때가 더 힘들고 바쁘잖아요. 지금 펼쳐놓은 것도 많고 머스크가 맨날 외박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근데 애가 5이야. 애가 5인데 다복하네요. 그러니까 요때 개인사가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첫째 부인이랑 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부인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가장의 역할, 아빠의 역할에 불만을 표현을 하고 틀어진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 우주 산업하고 남들은 안 타는 뭐 전기차 한다고 이러고 근데 망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인지 뭐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악재가 또 겹친 거네. 3대 악재. 네. 이때 머스크가 그래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다. 그래서 지금 쌍둥이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인이 저스틴 윌슨이라는 소설가예요. 캐나다 아까 그 퀸즈대에서 CC였어요. CC. 네. 앨런 머스크가 꼬셨죠? CC였는데 첫눈에 반했대요. 작가 지망생이고 뭐 이러니까 또 뻑 갔나 봐. 쫓아다니다가 말은 못하고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첫 마디를 했어요.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게 첫 마디. 혹시 이게 지난주에 예고했던 앨런 머스크 성대모사? 성대모사. 같이 아이스크림 첫 마디가. 네. 그러니까 아니 저 소갈머리 없는 놈이 생뚱맞게 딱 봐도 공돌이 스타일의 네. 모범생의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쟤 뭐야? 멍미. 그래서 됐거든? 하고 거절을 했어. 네. 근데 머스크가 천하의 머스크가 또 포기를 몰라. 한 번 실패했다고 얘가 좌절하나? 네. 그 이후로 계속 대시를 합니다. 들이대. 그리고 이 윌슨이 스페인 뭐 책을 보고 이런 걸 좋아했나 봐. 스페인 문학 이런 걸 좋아했나 봐. 그래서 얘가 스페인 책을 지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녀의 입장에서는 약간 감동이 되잖아. 저 새끼가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생판 모르는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래서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24살 때 또 창업을 해서 뭐 잘 나갔잖아. 그게 또 혹한 거지. 그래서 2000년인가? 그때 결혼을 합니다. 근데 첫 애가 태어났는데 10개월 만에 유아 돌연사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서만 봤던 애기들이 갑자기 죽는 그런 돌연사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때 가슴 아파서 바로 애를 또 갖기로 합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1년 만에 쌍둥이를 그러니까 첫 애가 없어진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나 해야 되나요? 하늘이 감동을 했는지 한꺼번에 2명을 줍니다. 아들을. 그리고 돌연사를 겪은 부모다 보니 얘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아기를 갖기로 합니다. 근데 이번엔 1타 3피 남자애 셋이 나왔어. 그래서 아들만 5이네. 2년 만에 애가 5이 생겨버립니다. 야, 이건 목메달이 아닌데요? 이거는 뭐, 하여튼. 이건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속학자 입장에서는 두 쌍둥이, 세 쌍둥이를 이렇게 연속으로 낳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 거예요. 한번 연구를 의학적으로나 민속학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뭐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 머스크 입장에서는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자식 농사는 뭐, 만족한다. 하고, 이제 사업에 또 몰두를 하면서. 근데 나름, 또 쉬는 날은 일도 안 하고 아빠 역할에만 100% 충실하고 가장의 역할 뭐 와이프랑 얘기하고 뭐 산책 가고 이랬었나 봐요. 나 초기에는. 근데 애들이 좀 크고 이제 이때 그 2008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제 뭐 로켓 띄우고 테슬라 전기차 만들고 하니까 좀 바빴나 보지. 그러면서 애들이랑 노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에 소홀해지고 또 말이 5명이지 여자 혼자 애 5을 보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이 남편 새끼는 맨날 일한다고 외박하지. 주말에도 뭐 주주도 설득한다고 기어들어오지도 않지.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지도 소설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전격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아마 이때 어떤 뭔가 또 자극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심기일전을 하고 또 이제 로켓을 쏘는데 마침내 2008년 9월 28일 그 속색이던 펠컨 1호가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9년 4월에 역시 말썽만 부리던 테슬라 1호 작품 로드스터가 320대를 출하를 합니다. 따란. 2개 다 한꺼번에 성공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깊은 터널을 빠져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 그 자동차 마니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그래서 BBC인가? 뭐 여기서 테스트를 한 거야. 포르쉐 911 카레라와 네. 로드스터 성능 테스트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로드스터를 만들기 전부터 하도 자랑을 하니까 우리는 그 911 카레라 버금가는 성능을 지녔다. 그러니까 BBC에서는 저 새끼 구라치는 거 아니야? 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전기차가 어떻게 포르쉐 성능이 나온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 시속 201km 그리고 제로백이 3.7초. 제로백이 뭐냐면 이제 페달을 밟아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거를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3.7초. 이게 맞다고 한다면은 진짜 포르쉐급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뭐 흔히 타는 아반떼나 이런 거는 제로백이 10초 정도 걸립니다. 10초. 네. 그리고 BMW 5, 아우디 A6 요런 것들이 뭐 한 5, 6초 정도. 그러니까 이 BBC 입장에 그래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속도에서는 로드스트가 이겨버린 거야. 전기차가. 네. 전기차가 개솔린 차를 이 로드스터가 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너무 화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한번 완충을 하면 400km를 간다는 거지. 400km면은 서울에서 대구를 더 가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톱기어인가? 하여튼 이 나중에 나오는 그 모델 S 테슬라의 2호 작품인 모델 S에서 이제 작정을 하고 깝니다. 모델 S도 이제 그 벤츠 E클래스, BMW 5 요 시리즈급의 두 번째 테슬라죠.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고 400km 가고 제로백도 3, 4초대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BBC에서 한 방 먹어서 톱기어로 한번 방가이를 해보자 해가지고 톱기어 기자가 이제 지가 그 시승을 하는 거예요. 직접 S를. 그래서 뭐 밟아보고 뭐 드래프트하고 뭐 하면서 뭐 드래그라고 그러나요? 드래그? 직선거리 막 그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야. 뭐 이런 걸 하다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내가 이거 뭐 드래그하고 뭐 저 드래프트 하는데 30분 만에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라고 해서 이걸 방송을 해버린. 톱기어는 되게 이 시청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또 곤두박질을 치네. 그래서 머스크가 그럴 리 없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너 해명을 합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테슬라의 모든 차는 주행거리나 그 당시의 환경이 저장이 됩니다. 차에. 그래서 방전이 됐다. 배터리를 언제 충전을 했고 언제 갈았다. 이런 게 모든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의 차를 회수를 해서 봤더니 무려 20%나 남아있는 거야. 배터리가. 전 세계 자동차 매니아들은 모두 본다는 그 톱기어에서요. 구라를 쳤네요. 이 개새끼가 개구라를 쳤네? 하면서 반박 자료를 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막 흥분하고 그럴 텐데. 멱살 잡고 막. 전혀 또 그러지 않아요. 머스크는. 정정 보도를 해달라. 우리가 이 저장 장치에 남아있는 걸 봤더니 20%나 남아있다. 뻥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또 법정 소송으로 갑니다. 왜냐? 그 머스크가 원래는 되게 젠틀한데 너무 악의적인 보도를 계속하는 거야.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그럽니다. 머스크의 말이 맞다. 하지만 톱기어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 프로는 엔터테인먼트 프로다. 톱기어에서 일반도로 주행하는 거 봤냐? 판사 말도 일리가 있잖아. 톱기어에서 하는 거는 가혹한 어떤 주행 테스트 뭐 이런 거다. 그러니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머스크 씨. 아니 뭐 그래서 한 방 먹이려고 했는데 또 유야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랬으면 기존에 이제 탄을 때는 이 자동차 협회에서도 이 로비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그 전기차가 왜 중요한지, 왜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기 위한 도약대로 일단 이 전기차를 선택을 했는지 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력발전소에서 석유나 기름을 태워서 얻는 전기는 화석 연료를 100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6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40은 허공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자동차로 쓸 때는 효율이 음. 맥시멈 30이라고 해요. 더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어. 그럼 문제는 이거를 실제로 도심에서 쓸 때는 음. 맥시멈 1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원어치 기름을 만땅을 채웠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장거리 뭐 고속도로나 요런 게 아니면 10만 원을 썼지만 8만 5천 원을 날리는 거. 8만 5천 원을 날리는. 도로에다가 15,000원밖에 우리가 아. 쓰지 못하는 거야. 10만 원어치 짜장면을 사 먹으면 그래도 얼추 우리가 한 5만 원은 챙기지 않겠어요? 그죠? 뭐 주방장 뭐 몇 프로 가져가고 중국집 사장 몇 프로 가져가지고 우리 또 라이더 아저씨 몇 프로 떼가고 하더라도 짜장면은 절반은 그래도 소비자가 효율이 생길 것 같은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10만 원어치 넣으면 15,000원밖에 내가 못 갖는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그렇네요. 그리고 8만 5천 원을 갖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려도 기껏해야 3만 원 정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계속해서 소비해 왔던 그 에너지는 전혀 효율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차에 들어오는 기름은 맥시멈 15%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연락의 석유, 석탄, 화력 발전해서 얻은 게 60인데 그 60으로 만든 기름을 우리는 그 중에서도 15%밖에 못 쓴다. 공룡이 10억 년 전에 멸망을 하면서 지하에서 어떻게 뭐 발효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유기 물질화 되면서 나온 게 석유잖아요. 네. 석유가 된 공룡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벌떡 일어날 거야, 막. 둘리가 나와서 호잇 그러겠죠. 내가 죽어가지고 저 석유가 됐는데 고작 효율이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또 비교할 만한 게 우리 쓰는 그 백열전구 있잖아요. 네.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도 10%밖에 안 되나 효율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시골에 응가를 하러 갈 때는 퍼세식이라고 그러죠. 퍼세식 화장실이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과 별개의 네. 구조의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집 밖에 있었죠. 우리 저 이기삼 대표는 저랑 나이 차가 얼마 나기지 않기 때문에 형님 왜 그러십니까? 아마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비료로 썼죠. 네, 그 맞아요. 인분을 네. 퍼세식 화장실 바로 옆에 가면은 그 가족들이 쌌던 똥과 오줌을 바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또 퍼다 놓습니다. 네. 그 막 발효가 되죠. 이게 막 뭐 그 집싹이나 뭐 이런 거랑 그 뭐야 쌀 그 타작하고 나면 벼. 그 껍데기에 뭐라 그러지? 뭐 하여튼 네. 그때 네. 이 백열전구를 킵니다. 네. 시골에서는. 또 이 어린이들은 이게 또 조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백열전구의 그 유리 부분을 네. 만지게 되죠. 네. 그다음 화상도 화상 있고 있죠. 뜨겁죠. 화상을 입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효율이 10%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중에 80%가 음. 열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겁나 뜨거운 거야, 이게. 아. 엄한 데다가 그냥 네. 애들 화상이나 입히고. 쓸데없는 열로 그 그렇죠. 에너지를 썼군요. 네. 네. 근데 우리 머스크 형이 만든 전기차 효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60% 이상으로는 끌어오르지 않았을까요? 맥시멈 95%. 우와. 맥시멈 95%.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 효율에 정말 획기적으로 높인 거네요, 효율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는 거의 100%에 가까운 효율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새는 게 없어. 그리고 이 테슬라는 일단 머스크 형이 만든 회사 중에 솔라시티라는 게 있죠. 솔라시티. 네. 솔라시티가 뭐냐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패널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이런 것도 만들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기차의 그 충전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법, 그리고 충전하지 않고 아예 교환을 하는 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테슬라 전기차는 이 충전을 할 때 게스 스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솔라 스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솔라 스테이션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줘요. 배터리를 교환도 해주고 그리고 완충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때 어떻게 하냐면 그 솔라시티에서 만든 패널을 스테이션에 답니다. 전기 태양광을 네네. 쫙 달아요. 그럼 얘가 태양으로 받은 열을 이제 전기로 바꿔줘요. 그럼 그거를 그 우리 주유소도 왜 뭐 탱크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저장해 놓죠. 이제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찍 나오듯이 얘도 전기를 만들어놔서 저장을 해놨다가 로드스터나 모델 S가 오면은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자체가 효율도 95%지만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테슬라 그 솔라 스테이션이 동부와 서부에 20여 개 정도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솔라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테슬라 차에 충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때 그 태양광 발전 개인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남는 전기를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테슬라가 들어오면 내가 이거 제일 먼저 신청하려고. 또 잘 나가다가 또 테슬라 솔라 스테이션 네. 가맹점 모집하면 난 내가 제일 먼저 할래. 하여튼 테슬라가 모델 S도 네.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북미에서 네. BMW 5, 벤츠 E, 그다음에 아우디 A6 판매량을 제낍니다. 2012년? 네. 네네. 그때 제끼기 시작하고 또 실리콘밸리에 돈 좀 있다 하는 놈들과 할리우드에 유명하다는 배우들이 다 삽니다. 모델 S를. 그리고 이 모델 S가 작년에는 일본에도 진출을 했죠. 그래요? 일본에도.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애플 좋아하잖아요. 네네. 미국의 그렇죠. 어떤 발달된 그 문화를 흡수를 굉장히 잘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테슬라 판매량이 점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스페이스 X로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래곤, 뭐 우주 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2010년 네. 이제 6월 4일에 그 우주 버스 드래곤을 이제 시험 발사를 합니다. 펠컨 9호 아까 말씀드렸죠. 추진력이 펠컨 1호보다 15배나 강하다는 거. 요거를 발사를 하는데 요거는 한 번에 성공을 해버려요. 하긴 이번에 또 버스까지 싣고 있는데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그리고 이게 발사를 해서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민간 우주선이 우주 궤도에 진입을 한 거는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나사 로고 박힌 네. 비행선들만 그동안은 갔었는데 네네. 머스크의 드래곤이 마침내 민간으로선 최초로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네. 지금 우주에 진출한 것까지 갔는데 지금 듣는 분도 그렇고 좀 듣기 좀 힘드실 테니까 좀 한 박자 쉬고 다시 이어서 가볼까요?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요? 갑작스런 비에 그댈 만나러 가죠. 미소진 얼굴에 구름이 발라져요. 그들 손에
돌아왔습니다. 신나는 우리 푸푸엘라님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다시 이제 스페이스X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네. 2012년 5월 22일 이번에는 음.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을 시도합니다. 그래비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우주 나가면은 우주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주인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나사 직원들이 네. 우주센터 네.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요 우주 정거장으로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옷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면은 우주센터에 도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구에서 그렇죠. 쏴 올린 우주선이. 음. 그럼 그거를 그동안은 나사에서만 했는데. 그렇죠. 그동안 나사만 보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 펠컨 9호가 그러니까 드래곤이죠. 드래곤이 도킹에도 성공을 합니다. 도킹에도. 네. 그러면서 이 성공 이후로 나사와 계약을 맺어요. 이 우주인들한테 뭐 이런 거 간단한 식료품과 보급품. 전투 건빵, 전투 식량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보급 계약. 드디어 정식으로 나사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니 근데 왜 그럼 나사에서나 가능했던 일을 스페이스X 같은 벤처에서 될까? 아무리 머스크가 천재라고는 하지만 네. 여기에 보면은 그 스페이스 X에 레스키라는 이 아저씨가 있어요. 요 우주 항공 산업 쪽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네. 보통은 오너와 CEO와 엔지니어가 3자 대면을 하게 되면 막 배가 막 산으로 가. 전문가는 전문가 입장이 있고 또 CEO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인가. 또 오너는 양자 간의 입장을 또 중재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장기적인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죠?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 입장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머스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이 사람은 무조건 엔지니어한테 물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엔지니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군말 않고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후폭풍은 제가 감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해왔어요. 네. 완벽하게 만들어라. 전기차도 전기 분야의 어떤 엔지니어가 있고 또 이 차가 달리기 위한 어떤 주행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항상 물어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오너나 CEO의 어떤 끝발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아 이거는 아직 안 됩니다. 이대로 나가면은 이거 망합니다. 엔지니어가 그렇게 하면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더 집중하세요. 네네. 이 대목은 블리자드의 저 마이크 모하임도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해줘야 돼. 마이크 모하임도 네. 항상 뭐 2012년에 개발 완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해놓고서 항상 2, 3년 뒤에 나오지. 디아블로 물건이. 3가 얼마 만에 나왔죠? 디아블로 3도 제 기억에 발표한 지 네. 거의 한 7, 8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 항상 뒤로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 같은 것도 네. 실제로 10분의 1 비용으로 발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지금 내놓은 모델이 로켓을 발사를 하면 네. 1단, 2단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단이 비용이 75%라는 거예요. 전체에. 네. 근데 이 1단을 얘를 우리 무슨 뭐 레고 무비도 아니고 발사를 했다가 1단이 슉 돌아온다는 거야. 아. 발사대로. 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또 발사를 한대. 보통 한 번 쓰고 버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발사 전체 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거를 재활용을 한다는 거야 또. 그래야지 이제 그 절감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이
기발하고 남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이혼한 첫 부인이 그랬다는 거야. 너는 당신은 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다. 폭주하는 기관차. 뭐야 그 송강호 아저씨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뭐 이상한 거 막 빙하기에 막 기차 뺑글뺑글 돌다가 설국열차. 응, 설국열차. 네. 폭주하는 기관차잖아 그게. 걔네도 그 연료 효율이 뭐 거의 100%라면서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네. 그 기차를 만든 사람도 앨런 머스크급인데.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테슬라를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 2005년인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2010년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그 당시 포드 이후로 네. 자동차 제조사로는 무려 54년 만에 상장을 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회사가 상장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네. 그리고 첫 출발을 했을 때 주가가 $20였는데 뭐 지금은 뭐 거의 $250를 왔다 갔다 하고 시가총액도 $300억. 이거를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4조 이 당시 기준으로. 근데 이때 GM의 시총이 573억. 테슬라의 시총이 GM의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거죠. 알다시피 GM은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네. 도요타한테 잠깐 내줬다가 다시 1위 자리를 회복을 했는데 글로벌 1위 GM의 시총의 절반이 넘는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모델 S가 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신흥시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모델 S의 후속작이죠. 모델 X. 그 SUV를 또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델 3? 3 맞죠? 그 3,600. 그 4천만 원짜리라는 거. 그게 만약에 2020년인가? 그쯤 상용화를 한다고 하면 글쎄요. 4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오면 안 살 사람이 있을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을 견인하던 자동차 산업이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이게 주춤거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다시 한번 견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마련을 그렇죠. 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안으로 GM 시총을 따라잡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간 문제네요, 그냥. 솔라 스테이션의 보급과 네네. 그리고 이 지금은 완충을 했을 때 400km를 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야 뭐 별 문제 없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뭐 동부에서 서부로 간다 했을 때 중간중간에 스테이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어떤 스테이션 보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2, 3년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기 탑기아 그 조작 방송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장성산에서 어떤 사람이 그 모델 S의 애호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어떤 뭐 금속성 물체에 부딪혔나 봐. 그래서 차가 완파가 돼서 작살이 났어. 근데 이거를 누가 유튜브에 올렸어. 그래서 뭐 불이 또 막 나고 이랬나 봐.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이제 악의적인 기사를 막 썼나 봐. 이 테슬라 차는 봐라 이렇게 불도 잘 나고 위험하다. 전기차 배터리가 터지면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머스크가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느긋하게 이 전화위복의 자세로 딱 그러죠. 우리 차는 모듈이 16개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리고 그 16개의 모듈마다 이중 구조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사고가 나거나 이래도 보시라. 우리 소비자는 멀쩡하지 않느냐. 타박상도 없다. 라고 해서 네. 다시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탑승자는 안전하게. 그래서 네. 그 운전자도 그러고 나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여전히 모델 S의 애호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3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델 3을 이게 3이 이제 모델 S 그다음에 X 다음으로 나온 모델 시리즈의 이제 세 번째다. 네네. 그래서 SX 다음에 바로 3이 나와버려 숫자. 아주 단순해. 아니 SX 다음에 뭐 네. Z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Y 뭐 이런 게 알파벳의 있잖아요. 네. 어떤 순서상 세 번째니까 3. 이렇게 단순한 면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요거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3천 후반에서 4천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북미 가격이고 이제 우리나라로 만약에 오면은 한 4천 중후반 정도 되겠죠? 그래도 좀 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외제 수입차로 치면 뭐 BMW 3 시리즈나 저 제네시스의 좀 엔트리급 모델 그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머스크가 3을 내놓을 때는 네. 2020년쯤에 이제 왕성하게 팔릴 것이고 그때는 연간 50만 대가 나갈 것이다. 연간 50만 대라고 장담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테슬라가 이 무모한 짓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무슨 또 사고를 쳐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네.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퍼라는 네. 초음속 열차를 또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아, 이제 설국열차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랑은 약간 다른 게 우리 네. 예전에 공상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이렇게 유리관으로 된 튜브 네. 안을 달리는 그 전철 같은 기차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네. 투명한 유리관을 안을 달리는 네. 그런 건데 이게 뉴욕에서 서울을 2시간 만에 주파를 한다. 비행기보다 훨씬 낫나. 그리고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네. 30분에 주파를 한다. 거의 뭐 순간 이동이네요.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 얘기를 발표하고 나서 스테판 페어텍스라는 엔지니어가 네. 머스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길 광산, 뭐 석탄 캐고 이런 광산에서 연간 300만 톤 정도의 광석을 운송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가 있었답니다. 네. 비슷한 게 있었다. 네. 그래서 그 2000년쯤에 네. 그게 있었대요. 물론 뭐 속도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거리도 한 우리로 치면 한 3, 40km 정도 되는 거리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물론 뭐 속도는 천천히 갔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를 그 하이퍼루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튜브를 이렇게 블럭 형식으로 져서 붙이고 지어서 붙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철길 놓듯이 그냥 쫙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돈도 덜 들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지지를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 그 광산에서 이거를 만들어 봤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잠수함 차도 개발을 할 거라고 하는데 잠수함차.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차로 가다가 네. 물로 들어가면 잠수함으로 변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잠수함 차도 네. 지금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고요. 그리고 야, 어뢰도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 차도 네. 저기 그 테슬라의 설계가 또 들어간대. 사실 테슬라 차도 그 스페이스 X에 네. 로켓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가볍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전기로 가는 제트기를 또 구상 중이에요. 자동차, 열차, 잠수함, 비행기. 요것도 네. 런던에서 상하이를 7시간 만에 출발을 네. 한다는 거예요. 거의 반 이상 네. 시간이 절약이 되네요.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선 만들었는데 뭘 못 만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년에 네.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내가 SF 소설에나 등장할 만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뭐 마술을 하려고 그러나 하고 그랬는데 그 로켓 설계도를 손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 아이언맨 보면은 예. 아이언맨처럼 예, 허공에 허우적거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 거. 3D 안경 쓰고 3D 설계도를 막 손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해. 그러니까 그 전기 제트기나 하이퍼 루퍼 잠수함 차도 나온다니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머스크 말고 또 우주에 미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 또 향후 레전드로 다룰 분이죠. 이 아저씨도 대머리야. 뭐 우주도 하면 다 대머리인가? 돈 많고 싸가지 없고 그러면 제프 베조스도 이 그 궤도까지 관광을 보내주는 이 사람은 좀 목적이 다르죠. 이번엔 관광. 관광을 보내주는 네. 또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제프 베조스.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죠. 그리고 또 뭐 갤럭틱 뭐죠? 버진 갤럭틱인가? 우주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요? 그 회사와 마찬가지 관광용. 옛날에 팀원에서 만우절날 구라친 거 그게 이제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머스크의 이제 사생활을 잠깐 거들떠 보면 우리 아까 그 첫째 부인 이혼까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 또 이 머스크 형이 이혼하자마자 2010년에 영국의 여배우랑 결혼을 해. 이름도 모르겠어요. 나 이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타롤라 라일리. 네. 뭐 영국에선 유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 뭐 우리나라 뭐 심은하나 뭐 이나영 뭐 영국세 사람들이 아나 모르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또 이 언니랑도 이혼을 합니다. 2년 만에 이혼을 하고 네. 지금은 뭐 하냐 네. 하고 봤더니 카메론 디아즈랑 썸씽이 있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카메론 디아즈는 다 알잖아. 네. 그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인데 이 카메론 디아즈가 그 모델 S를
샀대요. 샀는데 모델 S를 살 때 머스크가 영업 담당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 스타가 문의가 왔다고 하니 이 새끼가 지가 야야 내가 할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뭐 처음에는 고객과 이제 손님 뭐야 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친해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하다가 이제는 이 머스크가 그 얘네 집은 이제 펠로알토 그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가 있는 곳인데 이 저 디아즈가 LA 사나 봐. 그래서 펠로알토에서 LA를 왔다 갔다 한다. 겁나 멀어. 같은 저기 캘리포니아 주지만 차로 4-5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LA에서 펠로알토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포착이 된 거지. 그렇지.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파파라치 이런 애들한테 티 안 날 수가 있나. 그래서 또 마침 그 즈음에 디아즈도 뭐 언론에 또 뭐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야. 아, 나 이제 정착하고 싶다. 잠깐 언지를 힌트를 주고. 근데 이 디아즈가 아마 이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좀 생겼다, 좀 놀았다, 좀 있다 하는 놈들이랑은 한 번씩 다 사귀어봤어 얘가. 뭐 최근에는 뭐 마룬 5 멤버랑도 사귀었잖아. 그게 할리우드의 유명한 바람녀인데 딱 그 머스크랑 그 썸씽이 있을 무렵에 나 이제 정착하고 싶다. 이제 놀 만큼 놀았고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만간 머스크와 카메론 디아즈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너무 놀라진 맛이라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일단 머스크에 대한 대략적인 우리 일대기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이기삼 대표와 제가 한번 총평을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머스크 형 어떤 점을 배워야 되고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야 되나 한번 주관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느 대목에서 정말 감동이었다. 저는 그의 일대기를 좀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사고하고 있었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게 너무 편협적이었다. 일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주 산업에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 왜 그거를 민간 사업에서 못 하냐.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쵸. 누군가 필요로 하고 누군가 꿈을 꾸고 누군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졌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나 스스로는 이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렇게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좀 나 스스로가 틀을 가둬놓고 이 틀 안에서 안주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업가 정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기업가 정신보다는 탐험가 정신이 아직까지는 난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머스크가 개인 자산이 거의 10조 정도 돼요, 지금. 10조. 우리 이건희 형이랑 거의 비슷한데 건희 형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우주 개발에 대한 욕심 뭐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휴대폰, 테레비, 에어컨 뭐 이런 거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한번 이 정도의 돈이 있는 거부라면 진짜 머스크처럼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한번 사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건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도 이제 막 이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 맛을 좀 보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런 계기로 뭐 큰 돈을 벌면 더 좋은 거고 못 벌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어떤 돈과 메리트를 한 번쯤은 일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도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10조 생기면 네. 나도 우주 개발할게. 나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엑시트를 2번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막 이제 문어발 사업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우리 그 서태지가 그만둘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창작의 고통을 운운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난 이해가 되거든 사실. 매일 창작하잖아요. 그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 봐봐요. 다 요절했어. 베토벤도 뭐 귀가 멀고 뭐 그게 다 이게 창작의 고통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거든. 모차르트는 30대에 죽었고. 근데 그럼에도 그 어떤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럴 유혹을 뿌리치고 또 그 가시덤불밭으로 뛰어든다는 거. 우리 벤처 방송 많이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창업자 뭐 저번 시간에 나온 그 스마트 택배 대표도 그러잖아요. 사장놀이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겠다. 이런 도전 정신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단, 좀 안타까운 게, 다섯 쌍둥이의 엄마랑 이혼을 한 거는 좀 뭔가 개인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오점인 것 같아. 왜냐면 애기 다섯을 그래도 엄마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봐주고. 아마 지금도 뭐 카메론 디아즈랑 연애하느라고 애 볼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런 어떤 물론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때 좀 더 육아와 가정에 신경을 썼더라면 뭐 그렇다고 이 뭐 스페이스 X나 테슬라가 망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헤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를 뭐 영영 못 본다든지 뭐 그런 한 문화가 아니니까 뭐 오히려 그리고 뭐 앨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설득을 해서 했었겠죠. 근데 뭐 결국은 안 됐던 거였던 것 같고요. 좀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니까 뭐 그런 것 좀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저 머스크 부모님도 이혼을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혼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리버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뭐 2년 만에 또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카메론 디아즈 만나면 얘가 뭐 저 전과가 있는데 뭐 머스크한테 만족하고 살겠어? 뭐 아무리 지가 나 이제 정착하고 싶어 이랬지만 그 대머리 아저씨랑 살면 글쎄 예전에 사귀었던 애들이 막 비교가 되고 막 그럴 걸. 알겠습니다. 그 뭐 개인사니까. 네, 그 앨런 머스크의 멀고도 먼 여정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모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IT 레전드 네. 예, 2부에 대해서 조금 언지를 좀 주시죠. 2호, 예. 이제는 좀 외국 사람을 한번 봤으니 그렇죠. 예,
한국에도 이 버금가는 예. IT 레전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지금 뭐 우리 한국 IT 레전드를 떠올릴 때 아마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안철수, 그다음에 김택진. 근데 안철수는 뭐 이제 정치인이 되셨고 또 워낙 그분에 관한 정보는 많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제낍니다. 바로 제끼고요. NC소프트 창업자이자 대표 그리고 NC 다이노스 프로야구 구구단의 구단주인 김택진. 우리 김택진 영화를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하죠? 이 7월에 했으니까 이제 8월에. 여기 또 반응이 또 빨리 올라오면 네. 예, 또 빨리 찾아뵈야죠.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그 TJ 업계에서는 TJ라고 하는데 TJ에 대한 어떤 그 뒷조사를 추가 뒷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네. 또 근데 NC 소프트 쪽에서 되게 또 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네네.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원이 형 많이 도와주세요. 네, 시즌 2 야심작이죠. 네. IT 레전드 1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쉽네요. 우리 또 김택진 대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막 방송할 때보다 더 막 힘이 나는데 이제 힘 빠질 때가 됐는데 힘이 나네요. 오늘 휴가 기간인데 그래도 치열업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배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